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이야기에서 물가는 왜 계속 오르는 것일까? 라는 것을 배워볼까 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물가는 왜 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달콤 마을에 풀린 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날 달콤 마을에서는 과자 한 개를 1,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달콤 마을 대표는 돈을 더 많이 찍어 먹으려고 달콤 마을에서 풀린 돈을 2만 원으로 늘어나자 과자 한 개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 돈이 풀리자 달콤 마을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과자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늘어났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1,000원으로 과자 한 개를 살 수 있었는데 과자의 가격이 오르면서 1,000원으로 과자 한 개를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즉, 돈의 양이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황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대요. 근데 세상에 풀린 돈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는 꾸준히 상승한다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맞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은 어른들만 세금을 내는 것 같죠?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은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어린이들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세금을 내냐? 바로 편의점 세금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대표적인 편의점 세금. 우리가 이것저것 물건을 담다 보면은 가격이 쌓이죠. 그러면 영수증 밑에 부가세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부가세는 세금을 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의 종류와 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북유럽의 에스토니아에서는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에 소방귀세라는 세금을 걷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소방귀세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메탄이라는 온실가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강아지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강아지세가 있대요. 자, 반려견의 크기와 무게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세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핀란드,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는 설탕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식을 포함한 당의 비율에 따라 부과한 세금으로 개인의 비만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세금으로 불린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 애플이랑 뭐 이런 갤럭시가 유행이지 않나요?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애플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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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랑 제조한 나라가 다른데 애플은 외국 회사에서 했고 삼성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에서 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TV나 SNS를 보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도 Made in 땡땡땡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각 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이 해외로 이동시켰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서로의 물건과 서비스 등을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화폐가 드디어 등장했네요. 왜냐면 먼저 이건 위에 이거 환전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공정무역 제품 인증 마크가 이거거든요. 약간 공정무역 마크는 뜻으로 대표적인 공정무역 상품은 커피, 초콜릿, 축구공 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무역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흔히 착한 소비라고도 한대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죠. 근데 수입과 수출에 따라 변하는 환율이라고 해요. 수출은 1달러인데 수입은 1달러에 13,000원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1,500원으로 됐어요. 만약에 수입이 수출보다 적으면 수입이 원래 1,300원이었는데 1,100원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꼭 해외에서만 환전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편의점. 우리가 아는 이 편의점에서도 환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 돈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공항 등의 환전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어요. 근데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환전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집 근처에도 편하게 환전할 수 있어요. 만약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1달러가 1,000원이면 환율이 상승해서 1달러가 2,000원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럼 1달러는 2,000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1달러가 1,000원으로 바뀌었으면 이거는 환율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잘 보고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잘 보세요. 대한민국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쁘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나면 피아노 학원이 끝나면
코딩 학원까지. 밤늦게 집에 돌아온 초등이는 수학 숙제까지 마치고 잠시 유튜브를 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방문을 열고 말씀하신다. 또 핸드폰 하니? 얼른 자.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나의 유일한 낙은 편의점에서 사 먹는 컵라면 한 그릇. 그런데 어라? 지갑을 열어보니 돈이 없다. 며칠 전 몰컴을 하다가 엄카도 뺏겼는데. 어쩔 수 없이 금수저 도준이에게 부탁을 한다. 도준아,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초등이 너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안 갚았잖아. 그렇다. 나는 이미 도준이 통수를 쳤던 과거가 있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초등이는 매우 예민한 상태. 엄마, 나 오늘 진짜 배고파요. 치킨 한 마리만 시켜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엄마의 대답.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야. 식탁 위에 닭다리 튀긴 과자 있어. 그거 먹어. 우울하다.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온다. 어제는 주식 배당금이, 오늘은 월세가 들어왔다. 이 돈이면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매일 먹을 수 있겠는걸? 이게 돈 냄새인 걸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독하지? 눈을 떠보니 동생이 키득키득 웃고 있다. 이 녀석, 또 내가 잠든 사이 몰래 방구를 먹인 것이다. 방구에 당한 것보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이 더 슬프다. 아직 치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초등이는 엄마께 다시 한번 여쭤본다. 엄마, 치킨. 그럼 빨래 개고 설거지하고 분리수거까지 하면 치킨 시켜줄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열심히 일한 자만이 치킨을 얻을 수 있다. 집안일을 마치고 치킨집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TV에서 마석동 형님이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조건 치킨이었는데. 치킨이냐 피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엊그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기회비용이 바로 이 상황인 걸까? 오늘은 신간도서가 들어오는 날. 도준이와 함께 점심을 먹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새로 들어온 수많은 책들 사이에 하늘색에 반짝이는 책 한 권이 보인다. 초등이와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책 제목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뭐지? 호기심에 책을 펼쳐본다. 벌써 점심시간이 끝났다고? 책이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다. 사서 선생님, 저 이 책 빌려갈게요. 참 신기한 게 내가 그동안 용돈을 흥청망청 썼던 것도, 엄마가 물가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도, 그리고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경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내가 읽은 책이 궁금하다고? 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자, 여러분,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